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원도 현실을 보면은 백강역이 와도 과연 살릴 수가 있을까? 강원도는 또 힘들지 않을까? 백강역도 결국에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강원도 통계 잠깐 또 볼게요.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 보면은 전국 평균이 2023년 기준 16%입니다. 발생률이.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1%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한 5% 정도 높은 발생률 거죠. 자체가. 외상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아까도 산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도 강원도 높게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네. 이 중증 외상 환자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자체가 물론 그러니까 도로가 좀 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낙상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형적 많단 말이죠. 특성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어떤 지자체 여건 현실상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맞아요. 네. 이런 것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네. 걸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강원도가 그렇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중증 외상 이송 소요 시간을 볼게요. 전국 평균이 33분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좀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골드 아워를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33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46분입니다. 전국 평균 33분인데 강원도 46분. 정말 생사가 바뀔 수도 있는 시간 차이 아닙니까? 13분이 더 길어요. 평균 13분이 더 걸립니다. 강원도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분이거든요. 강원도 46분, 20분 차이 납니다. 서울하고. 그러니까 이게 백강역은 서울에 있잖아. 백강역은 그래도 26분 끊을 수 있는 거야. 강원도 46분에 천하의 백강역도 이거 못 살리는 거야. 되겠냐고. 백강역은 이런 상황이면은 매번 병원에 못 와. 매번 헬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강원도에는 헬기가 아니라 에어 앰뷸런스가 계속 필요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40분 넘은 거는 그 강원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강원도 다음 가는 데가 보니까 저 충북 충남인데 여기도 39분대를 끊고 전북 전남도 뭐 38분에서 37분대를 끊거든요. 광주는 27분까지 끊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46분 이게 말이 되냐 강원도는. 그러니까 이게 헬기로 떠도 이 정도 거리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만 생각해도 굉장히 멀잖아요. 너무 멀죠. 그러니까 닭털기가 거기까지 날아간다 생각해봐. 끝에서 끝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원주 보고 그걸 커버하라고 있는 거야. 중간 급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닥터헬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닥터헬기 얘기 여러 개 했지만 강원도 전역을 날아다닐 수 없어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이걸 다 하려면. 지금 닥터헬기가 이송 환자를 아까 2,389번 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2,186명을 이송을 했는데 가장 많이 출동한 지역을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영월, 정선, 평창이에요. 그 원주 주변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날아갔고 그 외에 뭐 강릉이나 뭐 고성 이런 데까지도 갔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인접 지역을 많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충북, 제천이나 충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렇죠.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영향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은 콜 때문에 가면 충청도 날아갔다가 영월 정선 갔다가 막 고성도 하고 강릉 가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 권역에 추가적으로 닥터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역 지금 권역 외상센터가 강원도에 한 곳 지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강원도의 특성을 봐야죠. 그렇죠. 태백산맥이 넘는 걸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역이 영서에 하나 두고 영동에 또 하나 둬야죠. 그렇죠. 아니면 영동이 안 된다면 최소한의 춘천이라도 있어야. 뭐 춘천 그렇죠. 춘천도 어쨌든 뭐 대학병원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원 북부라도 어떻게 그렇죠. 접경 지역도 멀어요. 지금은 남해에서 북으로 가고. 남쪽 서쪽 서남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가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강릉 아산병원이나 뭐 이런 쪽에도 뭐 시설 확충을 해서라도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16곳을 지정한 이후에 이게 늘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 한 곳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사실 뭐 강원도 쪽 이런 데가 더 필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중증 외상만 얘기했지만은
사실 강원도는 중증 외상은커녕 그냥 응급 환자 자체를 지금 제대로 감당하기가 그쵸. 어려운 현실이에요. 네. 의료 접근성 자체가 낮고요. 인력난 때문에 중증 외상센터는커녕 응급실조차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속초의료원 또 응급실 중단됐잖아요. 이게 매번 강원대병원도 저번에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가 뭐 다반사입니다. 네. 특히 의정 갈등이 벌어진 작년에 환자 재이송 건수가 예년보다 2배에서 3배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정말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소식이 뭐 아이 낳는 것도 이제 뭐 도로에서 낳는 경우도 강원도에서 맞아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잖아요. 산부인과가 또 워낙 부족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일이잖아요. 그쵸.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오히려 의사 간호사가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지. 무슨 응급실을 저기 가세요. 우리 못 받습니다. 전환을 시키는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메렌 돌진차다 응급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강원도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한림대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세 곳밖에 없습니다. 네네. 강원도가 그렇게 넓고 정말 교통도 취약한 상황인데 이 세 곳만으로 되겠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영동만 하더라도 한 두세 개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뭐 또 영서는 그래도 뭐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커버 친다고 하더라도 영동은 어떻게 하냐고 이거 너무 먼데. 영동 그 밑쪽에 삼척 이런 데는 네. 아산병원 가기 힘들어요 여기도. 그럼요. 그래 아산병원도 네. 병원 크기가 솔직히 큰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동에서 수요를 다 감당 못해서 세브란스로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아산병원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수치를 보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네네. 응급 환자가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사망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를 따지는 게 이 치료 가능 사망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2021년 기준 강원도는 49명이에요. 그래서 전국 2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9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가 49명이나 됐다라는 네네.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강원도 안에서도 격차가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원주와 춘천 여기는 이제 인구 소멸 비위험 지역으로 꼽히죠. 상대적으로 네네. 인구가 그래도 좀 많고 증가율이 있는 편이니까 이 소멸 비위험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39명이에요. 그런데 소멸 위험 지역 나머지 16개 시군이겠죠. 여기는 52명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소멸 비위험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39명 정도인데 소멸 위험 지역은 뭐 의료 현실이 워낙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52명으로 거의 뭐 그러니까 이 11명 안에서도- 정도 네. 10명 이상 차이가 또 나고 있다는 거죠. 12명 넘게 13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주에서도 원주 뭐 춘천 합치겠지만 39명이면 이것도 꽤나 높은 수치겠네요. 그렇죠. 강원도 전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보면은 특히 삼척, 인제, 철원, 평창 이런 쪽은 지금 의료 응급 시설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뭐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119 구조대 자체도 지금 많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그리고 원주만 봐도 원주조차도 이 격차가 나요. 원주 안에서도 그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외곽에 있는 읍면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다. 우리 원주가 30분 이내에 응급 의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동지역은 99.9%. 그러니까 거의 다 거의 된다. 다, 예.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다. 근데 읍면 지역으로 하면 문막읍만 해도 57%밖에 안 됩니다. 그 문막조차도 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약해요. 그리고 8개 면 지역 평균이 43.7%에 그쳤다. 50%가 안 되네. 안 됩니다. 네. 특히 귀래면은 아예 0%입니다. 여기 30분 안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불온면도 네. 0.3%밖에 안 됩니다. 신림면도 1.1%, 지정면도 2.9%밖에 안 돼요. 여기 기업 도시가 있는데도 어우. 불구하고 그래서 지정면에 의료 시설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제2기독병원 건립 거의 확실시 되고 맞아요.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그나마 이 기독병원이 들어선다면은 네네.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은 이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쵸. 골든아워가 그래서 있는 건데 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 안에서도 골든아워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더 뭐 읍면 지역 아니면은 강원도 내에서는 이게 군단위 지역 이런 곳에 인구 소멸이 계속 발생되는 이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의료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시겠지만 맞아요. 원래 네. 뭐 계속 터전을 잡고 계신 거니까. 근데
누가 귀농 귀촌을 한다든지 아니 뭐 읍면 지역에서 뭐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다 한들 기본적인 이런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원주 얘기는 아니지만 태백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귀촌을 하신 분들 얘기 네네. 들어보면 다 좋은데 의료가 너무 불안하다. 아, 아프면은 진짜 뭐 혼자 운전해서 그죠. 40분 동안 원주로 달려와야 된다. 진짜 그것도 새벽에나 가능한 일이죠. 아니 40분이면 진짜 그냥 그러니까, 날라오는 거죠. 날라오는 거죠. 그것도 힘들게.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참 다 엮어져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 악순환이죠.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인구 인프라 의료 인프라는 더 나빠지고 의료 인프라가 나빠지니까 더 인구는 빠져나가고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예전에 보건의료노조의 서명호 부장님을 모시고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은 또 도민일보에서 또 의료 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호를 모시고 네. 또 이야기를 나눠봤던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 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속초 의료원, 강릉 의료원 이런 데는 임금 체불가 하고 있거든요. 네. 병역난이 워낙 심각해가지고 정부 지원은 속초 의료원 다 깎였어요. 왜 이게 논리가 그거야. 너네가 경영을 못해서 적자가 났으니 정부 지원금을 못 주겠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경영을 할수록. 근데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때 보건의료노조의 서명호 부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때 의료원들이 하여간 엄청나게 최전선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병상 다 네. 비우고 감염 환자들을 위한 그 병원 시설로 다 꾸며가지고 네네. 코로나 환자들만 전담 치료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느라 일반 병상을 다 빼는 바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병상 가동률이 뚝 떨어져 버렸고 그렇죠. 그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적자가 커져서 의료인들도 이탈하게 되고 의료인이 이탈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환자들은 더 안 오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된 거죠. 네. 의료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벌어졌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이제 와서 니네가 경영을 못했네. 예산 못 주겠네 이거 지원 예산. 니네가 적자 개선해라. 그러면 정부 예산 줄게. 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야?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필수 의료 강화를 떠나서 유지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지금 유지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니면은 그 염치라도 있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저 의대 정원 확대 어설프게 추진했다가 지금 뭐 2년 가까이 지금 뭐 해결도 못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마음껏 갖다가 쓰고 그러 놓고선 또 그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뭐 2,000명씩 증원을 해봐야 예. 이게 지방 의료를 개선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럼요. 의료원을 다 죽여놓고서는. 네. 그러니까 모순적인 정책을 그냥 펼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정말 무슨 이 돈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좀 의료 기본 인력들을 시스템으로서. 양성을 하고 네. 거기서 양성된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다 안 하고 있고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늘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해서 우리 기재부는 그냥 예산 다 깎아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의료 복지 체제를 어떻게 다시 한번 리빌딩 할 것이냐 맞아요. 선진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이러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계속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도 그런 방향으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병원 그러니까 네. 심평원도 그렇고 수가를 그렇게 짜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병원이라고 해서 무슨 정말 그렇게 야만적으로 운영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도 네. 한때 의사 아니겠습니까? 최조원 원장님처럼 그럼요. 그들도 네. 한때는 골든아워가 지난 환자를 끝까지 살리고자 분투했던 그런 정말 의료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왜 돈을 보게끔 만드냐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는 모르겠죠. 이게 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겠죠. 간단한 해결책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력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적어도. 그럼요. 그런 방향성 보여줘야 되는 건데 뭐 의대 정원 그냥 2,000명 띡 그냥 던져놓고 막 의료인들 처단하라 뭐 이런 포고령이나 발표하고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해결해? 그러니까 나는 난 진짜 너무 이 모든 게 대화와 타협, 협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너 그거 안 굽히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방향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것들이. 그렇게 못 푸는 거죠. 네. 지금 못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거는 백광역이 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백강역이 와도 강원도는 어쩔 수 없다. 눈물이 난다. 강원도를 관련 살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블 히어로 같은 이런 영웅의 활약을 역설적으로 더 상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니까 맞아요. 이분들의 활약을 상찬해야 되고 사이다. 그럴수록 사실 시스템 개선은 더 요원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물론 이육종 교수의 정말 대단한 활약 덕분에 우리가 많이 개선된 거죠. 그렇죠. 번역 예상센터도 17곳이나 들어섰고 이게 예전에 하도 없었던 건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되려면은 우리가 드라마만 보고 정말 박수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솔루션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저희도 좀 그런 얘기들 이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막 무기력해지고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계속 죽어 나가는데 병원은 돈만 밝히고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정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보다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20년 전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떤 솔루션이 효과적일 것이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고민하는 방송을 좀 만들겠습니다. 또 세브란스가 제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